변호사님, 네, 오늘은 저희 로펌의 승소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혼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 먼저 네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혼 사건이 맞는데요. 핵심은 이혼 사유는 없었는데 신속하게 이혼에 성공한 사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이혼 사건이라고 하긴 했는데 네. 변호사님께서 그러면 조금 더 네. 자세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의뢰인분이 그 아내였고요. 네. 그 상대 쪽이 남편이었는데 남편이랑 이혼을 원해서 찾아왔고 이게 뭐 돈으로 싸우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요. 네. 별거 기간이 좀 몇 년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자녀가 장애인 자녀가 있어서 네. 이렇게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고 하려면 법적으로 이혼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자녀 양육 때문에 조금 관계가 소원해져서 그 별거 한 원인도 돼서요. 그 상태였는데 이제 그 같이 살았던 집에 남편이 혼자 점유하고 있어서 네. 이혼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남편을 이제 내보내고 본인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법적으로는 이혼과 인도 청구 이 두 가지가 핵심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죠. 네. 요즘에 보면 이혼이 상당히 좀 흔해지고 있는 느낌이 네네. 듭니다. 특별한 어떤 사건이 없어도 빠르게 이혼이 가능한 건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 사건은 해결하시게 된 건가요?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사건 들어올 때 네. 얘기를 들어보면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있는 경우는 문제 없고요. 네. 없는 경우에 그걸 이제 어떤 좀 일반인들이나 실력이 없는 변호사 같은 경우에 네. 판사의 관점에서 이혼 사유가 없으니까 어차피 질 거다 하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사 입장에서 미리 결론을 예단해 버리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어차피 패소할 거니까 맞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돌려보내기도 하는데 사실은 모든 소송도 그렇지만 특히 가사 사건이나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네. 지금 그 의뢰인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예상치 않게 흘러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키가 달려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중립적인 법정 판사 입장에서 이게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 전에 일단은 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다양하게 모색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도 네. 만약에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이혼 사유가 없으니까 이건 이혼 사유 없으니까 힘들다라고 돌려보낸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거를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요. 네.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중요해서 우리는 그 조정으로 빠르게 해결하는 데 집중을 했고 일단 그 공시송달로 소장이 송달됐는데 공시송달이면 이제 당사자가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분이 알고 못 받았는지 일부러 못 받았는지 뭐 다른 데 있어서 못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공시송달이 됐어요. 근데 이걸 법적 절차로만 기다리게 되면 세월이 네월이 하니까 네. 저희가 그 연락처로 연락을 해가지고 상황 설명을 하고 어차피 그 공시송달이든 뭐든 간에 이혼은 판단을 받게 되니 소송까지 기다리지 말고 합의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연락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상대방도 이혼 의사가 완전히 100% 없는 건 아니어서 네. 그래서 우리 의뢰인이 지금 현재 뭐 돈 때문에 싸우길 원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해 원하는 거니 그건 너도 동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연락을 취했고 설득을 했던 사건이죠. 이런 내용을 들어보니까 설득도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이 사건은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난 건가요? 결론은 팀장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분이 우리 로펌에 오셨고 네. 양쪽 다 번갈아서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혼 자체는 동의가 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인도 청구가 문제였는데 인도 청구를 하면 이 사람이 새로운 집 이사 가야 되니까 그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부여해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조금 정리하는 거. 그 정도 쟁점만 있던 사건이라 그 변론의 기일이 열리기 전에 화해로 마무리됐고요. 이 판사가 화해로 마무리하려면 양 당사자가 어떤 걸 원한다는 걸 우리가 재판부에 올려줘야만 화해 공고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당사자 2명을 번갈아서 부른 다음에 왜냐면 상대방은 변호사가 없으니까 부른 다음에 합의를 번갈아 시키고 저희 안에서 합의서를 쓴 다음에 그걸 이제 법원에다 화해 공고를 내려 올린 거죠. 그럼 재판부에서는 양 당사자가 화해를 하면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적었던 합의한 대로 화해 공고를 내려준 거고요. 이렇게 화해 공고를 송달받음으로써 그냥 이혼이 된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오늘 말씀드리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이 법적으로 이혼사를 만약에 따졌더라면 파탄 기간이 한 5년 정도 되는데 이 파탄 기간만으로 이혼이 될 수 있을지가 조금 불분명한 상황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100% 연락이 안 되던 건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연락이 또 갔던 기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이혼이 안 됩니다 아니면 뭐 선고를 받아봅시다 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이혼을 진짜 좌절시킬 목적이면
위자료라든지 재산분할 이런 것도 처음에 청구 취지로 넣었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 아내의 진짜 목적은 빨리 그냥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 돈을 받는 게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양육비 청구라든지 미성년자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 쟁점을 다 빼고 재산분할도 빼고 위자료도 빼고 그리고 파탄 사유로 굳이 치열하게 공방하지 않고 그냥 상대방 당사자한테 직접 연락해서 네. 우리가 일종의 중재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나 로펌이 꼭 법률 전문가 관점에서 법률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이런 사건은 답이 안 나온다.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걸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